자, 이제 우리는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건데,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고조선 사람들이 쓴 역사책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고 다른 나라의 역사책에서 고조선이 뭐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뭐 이런 걸 했었다. 이렇게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때 와서 고조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뭐 물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적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법의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고조선의 법은 팔조법이라고 불렀대. 왜냐면 내용이 8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팔조법. 그런데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8개 내용 중에 3가지밖에 없대. 8개의 내용으로 법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해지는 거는 3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갚는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이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아야 됐대.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걸 보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곡식을 다 자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때 재산이라는 거, 각자 재산이 있었다. 재산을 소유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자, 다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사람들마다 자기 재산, 자기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훔쳐가지 말라는 뜻이겠지. 훔쳐가면 노비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니까. 노비라는 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자유 없이 사는 그런 낮은 신분, 낮은 계급의 사람이잖아. 그치? 그렇게 낮은 신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벌을 준다는 것이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노비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이 내용에서. 근데 만약에 노비가 되고 싶지 않으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는데 이게 이제 돈인 거야, 돈. 돈을 내야 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당시에 고조선에 돈이라는 게 있었구나. 사람들이 돈을 사용했구나. 화폐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50만 전 얼마예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팔조법 내용이 고조선이 직접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중국의 역사책에서 기록되면서 또 이게 중국의 방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적혀 있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은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돈이래. 그러니까 노비가 안 되려면 이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돈은 실제로 낼 수 없을 만큼의 엄청 큰 돈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면 너 노비가 될 거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뜻으로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팔조법의 3가지 내용만 이렇게 보더라도 고조선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몸, 신체, 그 다음에 각자의 재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또 사람들끼리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 게 아니고 그냥 질서랑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뭔가 발전된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법만으로도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역사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장소를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그 꼭대기에 있는 곳이야. 여기는 이름이 참성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야. 고조선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이곳에 와서 지냈던 거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그러니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지배하는 단군왕검이 제사장 역할도 하잖아. 그치? 이곳에 와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곳이야. 진짜 오래됐겠지 그러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야. 얘들아 실제로 이 만이산 올라가면 꼭대기에 이 참성단이 있어. 선생님 여기 올라가서 이거 봤는데 여기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었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저녁에 다리가 막 저릴 정도로 엄청 아팠어. 자, 그러면 고조선 사람들은 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을까?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단군 왕검이지. 단군 왕검의 그 탄생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단군의 아빠는 환웅이었잖아. 하늘의 신의 아들, 그치? 그러니까 단군은 하늘의 신의 손자이고 그 손자가 하늘의 신의 손자가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조선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특별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거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참성단의 모양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모양이 여기 위에 이렇게 네모 모양 아까 사람들 올라가 있었던 거 봤지?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동그라미 네모와 동그라미 이 두 모양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 어떤 의미하는 게 있어. 과연 뭘까? 이 모양들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있어. 그럼 어떤 모양이 하늘이고 어떤 모양이 땅일까? 둘 중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자로 된 말로 적어보면 하늘을 뜻하는 천, 그다음에 둥글다는 뜻의 원, 그다음에 땅을 뜻하는 한자 지, 그다음에 네모나다는 뜻의 방.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해. 사상은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만든 것들 중에 이 천원지방 사상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엽전 이렇게 생겼지.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그리고 그 옛날 이제 건물들의 궁궐이나 기와집 같은 이런 건물의 기둥을 보면 기둥이 이렇게 둥그렇잖아. 그치? 둥근 모양. 그러면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이 받침돌, 주춧돌의 모양이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또 연못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파서 만들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섬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참성단 모습을 좀 다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네모,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 모양. 자, 그런데 선생님, 네모는 땅이고 동그라미는 하늘이라고 했는데 왜 네모가 위에 있고 동그라미가 아래에 있어요? 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어요? 이상한데? 반대잖아, 그치?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든 것도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야. 자, 이 공간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 이 참성단이라는 제단 자체가. 그것도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하늘과 최대한 가까운 데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 하늘과 만나고 싶거나 하늘과 뭔가 연결되고 싶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제단을 만든 거잖아. 그런 뜻을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땅을 뒀는데 땅은 원래 있던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싶겠지. 그럼 계속 이 땅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하늘은 위에 있고 싶은데 여기 밑에다가 놨어. 그러면은 또 위로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계속 내려오려고 하고 하늘은 올라가려고 하고 땅의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하늘의 에너지가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국에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딱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담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던 거야.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런 생각들도 발견하고 추측하고 이유도 생각해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정말 재밌게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잖아.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왕들은 또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땅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서로 막 힘겨루기 하면서 땅도 막 차지하고 막 이렇게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볼게.